경매와 공매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경매와 공매를 합쳐서 큰 틀의 경매라고 해요. 근데 경매랑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부동산을 법원이나 한국자산공사에 위탁을 해서 국가기관이 부동산을 처리해서 환가, 돈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설명을 깊게 하면 가끔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가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고, 특히나 유튜브는 지켜야 되는 시간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3시간, 5시간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강의를 할게요. 여기서도 지금 방금 깊이 설명을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사족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경매는 우리 어제 제가 찍은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었죠. 채권의 기에서.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좀 써놨어요. 미리 뭐라고 써놨냐면 집행기관의 차이라고 써놨죠. 경매는 여러분이 어제까지 배우셨지만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원 경매라고 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채권은 채권이죠. 세금을 체납하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국가에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는 세금을 체납한 체납인에 대한 채권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걸 법원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는 곳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거를 구분을 해놨냐면 잘 보셔야 돼요. 경매는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비속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세금을 체납했는데 이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에 공매 처리를, 경매를 붙이고 싶은데 나라에서 이걸 법원에다가 위탁을 시키지 못해요. 모양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기업에다가 세금 체납을 환가 절차를 거쳐서 추징을 하게 하는 절차를 만들게 돼요. 자, 한전, 가스공사, 뭐 마사회 모두 이런 공사들이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큰 업무죠. 국가기관의 세금을 체납한 체납인의 부동산을 공매 처리해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경매는 이 경매와 공매를 통틀어서 큰 틀의 경매라고 부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조금 세분을 더 해볼게요. 자, 이 집행기간의 차이에 비해서 어떤 절차가,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자, 우리 경매는 제가 민사집행법을 따른다고 했죠.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신법이라고 불려요. 그러면 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을 구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공매는 어떻게 세금 체납된 거를 처리를 하고 저걸 하는데, 얘는 약식 명령 제도도 없고요. 민사집행법을 따르지 않아요. 얘는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툴이요, 국법사건과 비슷해요. 그러면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잠시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명도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로 받은 물건은 약식 명령인 인도 명령에 따라 명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강제 집행을 하는 판결문이라고 할게요. 사실 이 판결문을 받고 송달이 되고 이의신청이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어제 설명했어요. 그럼 얘는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여전히 10개월에서 1년 정도 판결문을 받는 데까지 소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인도명령은 2주도 안 걸린다고 했었죠. 근데 얘는 거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길게 길어져요. 그래서 얘 역시도 송달 확정 집행민 부여에 시간이 한 1년 정도 더 걸리게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볼게요. 자, 경매와 공매의 낙찰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경매는 명도하는데 뭐 길어서 3개월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공매는 명도하는데 1년 3개월이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산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산수를 하게 되냐면, 자, 경매로 1억 원에 받은 아파트라고 할까요? 요새 1억짜리 아파트가 찾기는 힘든데 예전엔 되게 많이 있었어요. 가정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자, 대출을 그 당시에 뭐 LTV가 70%로 해서 70%를 대출 받고, 웬 일본어가 써. 그러면 7천만 원의 대출 받고 현금은 3천만 원. 거기에 등기 취득하는데 500만 원 들어갔다고 칠게요. 물론 취득가가 1억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1%, 1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 기준으로 110만 원이 들어가겠죠. 근데 대출을 받는데, 근저당을 잡는데,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요, 비용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받는데 법무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비용을 더 받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실무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맥시멈이에요. 명도까지 다 해서 500만 원, 뭐 강제집행까지 했다고 칠게요. 일단 맥시멈으로 넉넉하게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대출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기본적으로요, 금리가 아파트여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6%로 가정했을 때 월 35만 원. 월 35만 원씩 발생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1년이 더 걸려요. 공매로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명도하는데 1년이 더 걸렸다고 치면 1년치 이자는 420만 원이죠. 그러면 사실 산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들어갔을까요? 내가 현금이 토탈 3,50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투자금 3,500만 원의 기회비용. 자, 이 기회비용은 사실 계산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이걸 대여금
예전에는 뭐 아는 사람 간에 사인 간에 뭐 사채 거래를 했다거나 했을 때는 심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2부 이자라고 해서 2부 이자는 연간 계산이 아닙니다. 2%예요. 대신에 기준은 월입니다. 1개월에 2%의 이자를 냈었어요. 그럼 3,500만 원에 2부 이자는 월 70만 원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2부 이자로 계산을 했으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돈을 썼었어요. 처음에 경매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5만 원에 70만 원을 더하면 월 10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12달로 계산을 하면 곱하기 12달은 1260만 원 되겠네요. 투자에 대한 모든 기회비용이나 그 금액을 계산했을 때는 자, 공매로 1년이 더 소요가 된다 명도하는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싸게 받아야 돼요. 공매로 같은 물건을 낙찰 시 명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낙찰을 싸게 받아야 그냥 같은 금액에 취득한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경매와 공매는 명도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상적인 명도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완벽한 공실인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여러분한테 강의 내용으로 담을 수는 없어요. 뭐 요새 흉내 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찍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조도 사실은 저고요. 아주 오래전 20여 년 전부터 그런 방법으로 제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깊게는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여기서 오프라인 강의에서나 제 강의를 들을 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최대한 많이 숙지하시고 여기서 다 해결을 하지 못하면 오프라인에서 해결하시고 그런 게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건 없고 숙지를 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걸 가르치냐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채권의 추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채권의 추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 깊게 들어가야 구독션을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온라인 쇼핑하듯이 돌아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로는 민사집행법의 채권의 여러 가지 추심 방법 거기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상대방에게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부동산 경매는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아마 다음 시간에는 강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